야, 너네 위안화 돈 부채 불렸지? 그거 색깔 지우고 우리 거 빌려줄게. 너네 못 갚아? 그럼 너네 오토바이 시장 우리가 가져가고, 너네 반도체 시장 우리가 가져가고, 너네 선진 모바일 시장 우리가 가져가고,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부터 뭐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까지 응용해서 할 수 있겠죠.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최소 5개에서 10개 이상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스리랑카 그 에너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앞에 유조선이 한 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조선에 있는 기름을 못 내려요. 왜? 달러가 없어서. 작년 연말에 10월, 11월 달 달러가 강세를 찍고 12월부터 다시 달러가 하락으로 찍었을 때도 코인 이슈가 달러 강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달러 강세 남았습니다. 이유를 들었던 게 뭐예요? 달러는 스마일 달러. 힘들 때도 달러, 좋을 때도 달러, 미국이 힘들고 좋을 때 다 달러야. 지금은 미국이 너무 좋죠. 고용시장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 스마일 달러, 달러 강세가 나오죠. 그리고 무너지는 국가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해당 국가들은 뭐를 필요로 한다? 달러가 필요해. IMF에서 구제금융위기 들어와. 뭘로 줘요? 달러로 주죠. 그럼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수요가 늘어나죠. 이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지금 달러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달러 강세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달러 올 겁니다.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아. 뭐 돗자리 깐 것도 아니고. 점쟁이 방송을 했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안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똑같이 달러가 강세로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 넘었습니다. 넘었고 2년물은 장중에 4.96까지 올라갔다가 5% 못 찍고 떨어졌고, 자, 달러 인덱스 104, 105까지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고, 국제금융협회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이제 2007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많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많은 규제들, 많은 부분들이 좀 어떻게 확립이 됐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국제금융협회라고, 얘네들이 이제 선진 국가들 은행들이 얼마나 부채가 갖고 있고 국가들은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고 조사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지난해 말 국제금융협회 기준 저중소득 개발도상 국가죠. 좀 힘든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의 30개 국가의 부채가 98조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12경 7천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좀 못 사는 국가 중에 한 30개 국가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부채가 우리나라 원화로 12경 7천조. 작년도 기준, 2022년도 기준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가 30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3조 달러가 감소했다 그래요, 부채가. 무슨 뜻일까, 그게? 긴축을 했기 때문에 부채를 그만큼 갚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웃겨. 3조 달러가 감소됐는데 선진국에서만 6조 달러가 감소됐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사는 국가들은 더 잘 살고 부채까지 갚아가면서 미국 같은 애들은 원유 팔지, 천연가스 팔지, 무기 팔지, 이것저것 다 팔면서 부채를 탕감하고 있죠. 근데 못 사는 국가들은 부채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중에 그 리스트를 봤더니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이러한 국가들이 있다 그래요. 러시아는 뭐 왜 많은지는 아실 거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싱가포르이 많아졌다. 요거는 좀 의외고, 인도. 그리고 멕시코는 뭐 부채가 많더라도 앞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또 대중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관세 수혜국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멕시코에다가 공장 짓는 거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왜 멕시코일까? 우리 스타님 하나하나님 역시 빨라.
우리 코인이슈 방송을 보신 분들은 테슬라가 왜 멕시코에 갑자기 테슬라 공장을 지을까? 딱 알아. 딱 나와. 무관세죠. 맞죠? 우리 캐나다였나 뉴질랜드였나? 잠깐 헷갈립니다. 무튼 캐나다랑 멕시코랑 미국이랑 무관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들은 관세 때리겠네. 멕시코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멕시코로 들어갔다. 다른 코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까?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냥 차트 긋고 선 긋고 뭐 하고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러고 계시겠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뭐 모로코도 그렇고 케냐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전 세계에 좀 힘든 저중소득 30개 국가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이렇게 힘들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정답은 환율 맞죠. 환율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러 강세. 중국도 영향을 주는, 포함을 주는 애들 중에 하나죠. 왜? 1대1로 국가들. 전 세계 165개 국가에 1대1로 빨대 꽂고 어떻게 돼요? 돈 빌려주고 그거 다 빨아먹어. 고리대금업을 진행을 했죠. 그것도 영향을 줬겠죠.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복습 겸. 아마 한 2, 3주 됐을 거야. 2, 3주 전에 코인이슈가 기축통화 자리에 달러가 앉을 수 있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 전 세계 부채는 이 화폐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러 기반이죠. 내가 한국에 있는 기업이야. 근데 뭐 이렇게 채무자한테 빌렸어, 돈을. 갚으려고 했더니 원화로 갚겠대. 안 받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김미도 원화 안 된대. 김미도 원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김미도 달러. 달러로 달래. 돈 받는 애가. 원화로 주면 안 받는데. 그게 우리 작년에 배웠죠.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멘탈이 나갔죠. 러시아가 어떻게 돼요?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탕감을 못해. 기사들은 막 본론 보고부터 연일 막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부채를 못 갚는데 아니었죠.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갖고 싶어도 루블화로 안 받아. 달러 아니면 안 받겠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자가 쌓여나가고 러시아가 막 흔들거리고 또 각종 언론들은 얘네 전쟁 때문에 지금 자금이 다 떨어졌다. 계속해서 버드 뉴스 날르고. 무조건 80% 90% 이상은 다 달러화 기반의 부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뭐 파키스탄, 이집트, 뭐 스리랑카 개발도상 국가들은 안 그래도 부채가 많아. 근데 연준에서 금리를 들어 올리네. 그러면 걔네들의 부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부채가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스리랑카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집트나 이런 국가들은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들어 올리면 올릴수록 부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외환보유고량의 달러 뿐만 아니라 외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자, 이집트가 지금 작년 12월 달에 IMF로부터 4년 동안 3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지금 IMF 협상 진행 중이고, 근데 지금 이런 국가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집트 정부에서 안 되겠다. 우리 지금 달러가 이렇게 금방 소모가 되고 또 우리 이집트 자기네 화폐 가치 지키려면 시장에 달러를 팔면서 자기 화폐를 사줘. 그럼 자기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우리 한국 작년에 환율 방어한다고 미국 국채 미친 듯이 던지죠. 그러면서 원화를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율 방어를 하죠.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아. 이집트, 뭐 일본 다 똑같아. 그러면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입을 하는데 의약품이라던가 식료품 요런 것들을 수입을 해. 근데 뭘로 수입을 해요?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또 전 세계 모든 수입 수출 기반의 80% 이상은 달러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집트 정부가 의약품이나 식료품을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해. 근데 많이 수입하면 수입할수록 달러의 소모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거를 관수입 요 장벽을 높여야 돼. 달러화로 수입하는 거 장벽을 높이자. 그렇게 됐더니 이집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집트 안에 병원이나 약국이나 얘네들이 다 주저앉아. 왜? 모자라. 내가 이집트 국민인데 어디 다쳤어. 그래서 기존에 뭐 미국이 됐든 뭐 인도가 됐든 어디서 수입을 해야 하는 이런 의약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약품들이 다 동났네. 식량을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다 동났네. 자파 상품들이 다 동났네. 자, 강달러 타격 현실화. 아프리카 가나 문방구 사장님부터. 자, 아프리카 가나에 내가 문방구를 운영해. 문방구를 운영하는데 문방구에서 팔면 뭐 팔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책도 사야 되고 책도 팔아야 되고 종이도 팔아야 되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책이랑 종이를 수입을 못해. 왜? 달러가 너무 비싸서. 문방구 내놓는 겁니다. 부동산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우리 한국은 잘 사니까 모르죠. 지금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떠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자, 의약품, 식품 공급 부족해서 이집트인들 아파도 약을 못 바를 정도로. 자, 그리고 정부에서 뭘 했냐면 너네 달러 1인당 얼마까지 인출하지 마. 달러 인출 제한을 둡니다. 이거 똑같이 어디서 그랬어요? 레바논에서도 달러 인출 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도 달러 인출 제한. 터키에서도 달러 인출 제한.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 CBDC 너네 써라. 안 써? 너네 수수료 매길 거야. 달러 인출 제한. 인출할 때마다 수수료 매길게. 똑같이 달러 인출 제한이니까. 내 자산을 갖고 있어도 정부에서 인출 못하게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은 어떻게 가냐면 달러 유출 막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민간 사업자들 밀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민간 이런 기업들 사업자들도 밀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려. 왜? 걔네들이 수입할 때 달러로 쓰니까. 옆 나라 티니지도 설탕, 식용유, 우유 수입이 뚝 끊겼죠. 그거를 파는 상점들이 다 줄 도산하고 있어. 지금 글로벌 다른 국가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지금 그런 거지. 모르는 거지. 자, 근데 이 해당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어. 못 사는 국가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중국의 1대1로 손을 거쳐갔던 국가라는 겁니다. 165개 국가에 중국이 1대1로 돈을 빌려줘. 그래서 너네 그 철도 만들고 싶지, 공항 짓고 싶지, 싹 다 지원해줘. 중국의 건설 기업들, 개발 회사들 싹 다 붙어서. 근데 미국이 금리를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채가 증가하면서 도산이 나죠. 그러면 중국은 지금 그 막대한 부채들 지금 당장 회수할 수 있다 없다?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수할 수 없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리오프닝 효과 누리기 힘들다. 왜? 지금 돌려받지도 못해. 당장 내 부채를. 근데 돈은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지를 못해. 이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중국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한 국가가 있어. 미국. 아까 어떤 말씀 드렸죠? 전세계 1차, 2차 대전 때는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제했다면 지금은 아니다. 그 나라 증시를 침투해서 그 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 가져오고 금융회사들을 다 가져오고 그게 통제하는 거다. 자, 우리 1997년도 IMF 구제금융위기 IMF 외환금융위기 딱 터져서 구제금융 받았죠. IMF한테. 그때 어떻게 됐죠? 돈을 빌렸습니다. 빌리면서 어떤 자본들이 들어왔죠? 미국 자본들이 들어왔죠.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1대1로 자금을 끌었었던 이집트,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이 지금 누구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어요? 위안화가 아닌 달러 기반의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미국이 야, 너네 위안화 돈 부채 불렸지? 그거 색깔 지우고 우리 거 빌려줄게. 너네 못 갚아? 그럼 너네 오토바이 시장 우리가 가져가고, 너네 반도체 시장 우리가 가져가고, 너네
선진 모바일 시장 우리가 가져가고,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부터 뭐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까지 응용해서 할 수 있겠죠.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나올 수 있고, 왜? 그렇게 되면 그 국가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달러야.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부채를 갚든 다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 수요 증가는 달러 강세로 나온다. 이게 이번 연도 상반기 시황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될 건데, 자, 다시 돌아가서 1월달 2월 초까지 미국 증시 올라갔지, 코스피 코스닥 올라갔지, 비트코인 올라갔지, 전세계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 뭘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있고 유동성이 있었죠. 유동성. 이거는 뭐 우리 코인이슈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작년에 미국 정부와 연준은 경제 정책 방향성이 달랐다. 연준은 돈을 회수했고 미국 정부는 돈을 풀었다. 그런 유동성도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양적 완화를 했죠. 중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1월 달에 월가에 들어온 자금이 한 6조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해외 매체 애널리스트 기준 그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월 달에 월가에 6조 달러 정도. 이게 중국의 유동성 공급, 일본의 양적 완화. 그걸로 인해서 1월 미국 증시, 뭐 전세계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일으켜 줬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본이 올해 어떤 거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코인이슈가 요 말씀 드렸어요. 일본은 유력하게 4월 아니면 5월 이후부터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이라 그랬죠. 금리를 들어 올린다는 건 YCC, 양적 완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폐지하던가 양적 완화 해주는 거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돈을 적게 푼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달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좋은 흐름 분위기 이런 것들 당장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할 수 있을까? 요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이 금리를 들어올리면 엔화가 강세로 나오니까 달러가 떨어진대. 맞습니다. 달러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일본 금리 인상, YCC 정책 폐지나 상향 조정, 아니면 유로화, ECB에서 금리 인상,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달러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좋다? 주식이 올라간다, 비트코인 올라간다? 그러기는 힘들다. 왜 힘든지는 일본 관련돼서 지난 영상 꼭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인지는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강세로 나옴으로써 우리 주식이라던가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상방은 억눌려 있을 거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더 들어가면은 이게 겹쳐. 회원방송이랑.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하락이 무조건 뭐 증시 반등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4월달 새로운 BOJ 취임되죠. 그리고 5월달 미국의 금리 인상 막바지 시점인지 그거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에 들어갈지 매도에 들어갈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